2013년도 6월 달에 시행했던 이제 2회 문제인데요. 우리 핑 명령이라고 있어요. 핑 명령. 지난 시간에 핑 해가지고 상대편에 IP 입력을 하면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핑 테스트 한다라고 했는데,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뭐 손실률, 응답 시간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핑 해가지고 뭐 255, 255하고 210.0.1.5 이렇게 쓰면은 핑 데이터 사용해가지고 리퀘스트 타임 오버 됐네. 만료됐다고 나왔어요. 손실되고 있어요. 응답 시간도 나와 있고, 응답 시간은 지금,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핑 해가지고 127.0.0.1을 쓰면은 이 기계에 대한 기계를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 시간 나오고 있어요.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IP config라는 명령을 걸면, 여기에 IP 주소,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니 이런 게 다 나와요.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이렇게 다 보이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거다? IP config라는 명령을 걸면 나온다. 그런데 여기다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IP config라고 치면은요, 실행이 되고 확 지나가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는 CMD 아니면 보조 프로그램에 시스템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CMD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를 실행해 놓고 나서 명령을 걸면 이 창에 남아있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닫기 누르면 되죠. 근데 명령어는 exit예요. exit 어디서 보셨죠? 기상구. 얘는 엑시트를 해야만이 빠져나가는 거야.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ESC는 아무 때나 딱 빠져나갈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를 할까? A 안 해. 그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웹사이트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하는 사이트래요. 똑같은 걸 여기저기다 복사해 놓고 쓴대요. 그걸 우리는 미러 사이트라 그래요. 미러 사이트. 허브가 뭐예요? 허브 여기도 있어요. 허브 여기. 응? 이 허브는 뭐고 이 허브는 뭐지? 양쪽에 허브 시스템이 들어있네. 아, 저기 지금 화이트보드 밑에 스크린 밑에 있는 허브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 강의실에 있는 네트워크들 다 일로 옮긴 거고 연결한 거고요. 여기 있는 허브는 이 강의실 허브고요. 자, 옆에 컴퓨터 교실에도 허브가 있어요. 저쪽 컴퓨터 강의실 자체 허브가 있어요. 여기 모든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들어있거든요. 그 네트워크 컴퓨터를 한 곳에 모아줘야 되거든. 그 허브가 요거예요. 메인 허브예요. 근데 허브는 스위칭 허브라는 게 있고 더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칭 허브, 더미 허브는 뭐냐면은 허브가 만약에 속도가 100짜리인데 만약에 거기에 컴퓨터가 10개를 연결해 놓으면요 10분의 1씩 줄어요. 10분의 1로 줄어요. 5대만 연결하면 5분의 1로 주는 겁니다. 그걸 더미 허브라 그래요. 스위칭 허브는 속도가 100인데 컴퓨터가 10개가 꽂혀있든 100개가 꽂혀있든 간에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스위칭 허브예요. 지금은 더미 허브를 안 씁니다만 초창기에는 많이 썼었어요.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싸서 더미 허브를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었어요. 그때 현실이. 근데 지금은 스위칭 허브 싸요. 가정용 허브 같은 경우는요 뭐 한 6개 7개 연결하는 거 이런 거는 뭐 2, 3만원이면 사요. 옛날에는 그런 거 살려면 뭐 한 5, 60만원씩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스위칭 허브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덤이라는 말 들어간 거는 덤앤더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덤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윈도우 7에서는 기본적으로 앞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기능을 제공한다. 아닌데.
압축을 풀 수 있는 건 하지만 압축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하려 그러는데 압축을 하려 그래. 압축을 하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압축 못 풀어요.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압축을 받아놓은 거 있단 말이야. 압축을 받아놓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압축을 풀 수는 있어요. 압축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블록 잡아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압축하려면 안 돼요. R집이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압축 기능은 제공하죠. 압축을 한다, 압축을 해제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R집 깔는 거죠. R집. 압축의 목적은 뭐예요? 작게 줄이는 거잖아요. 왜 줄여요? 저장 공간을 줄이려고. 그리고 통신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양이 적으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뭐 ARJ, PKzip, 뭐 RAR, LHA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zip이라는 걸 많이 쓰지. PKzip 이런 게 이제 R집으로 바뀐 거고요. 압축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압축을 여러 번 해도 똑같아요. 크게는 한 번 압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압축을 1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계속 줄어들어? 근데 간혹 보면은요, 압축을 여러 번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압축을 풀었어. 그때 압축이 또 나와. 압축을 또 풀어. 또 나와. 그러니까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그것도 테러야, 테러. 미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어디서 그러냐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해서 막 압축을 한 거를 또 압축해서 막 보내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표준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JPG는 이미지죠. GIF, BMP, 뭐 PCX, PNG 이런 거 다 이미지잖아요. AVI 이건 동영상이고요. 맞죠?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눌러 삭제했어요. 휴통이 갔겠네요? 휴통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휴통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복원 그러면 되죠. 아니면 삭제했으니까 삭제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요. 그 삭제 취소가 컨트롤 Z지 뭐. 근데 뭘 붙여넣기 해? 복사 잘라내기도 아니고 뭘 붙여넣기 하냐고. 붙여넣기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붙여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 인쇄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 뭐 네트워크 프린터, 로컬 프린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플 기능 이런 거 있었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 중에서 방향, 매수 이거 변경 못한다 그랬죠.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과 게스트 계정, 손님 계정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정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에요.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실행 중에는 응용 프롬 작업을 끝냈다. 작업관리자 창이 뭐예요? 이거지. 컨트롤 쉬프트 ESC 이거예요. 이게 작업관리자 창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보시면 실행 중인 작업을 끝내게 할 수 있다. 나 이거 수업용 폴더 닫을 거야. 그럼 선택하고 다운로드 폴더 닫을 거야. 그럼 닫아라 그러면 휙 닫혀요. 여기서도 닫혀도 되지 이렇게.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닫혀.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 와서 강제로 닫아야 돼 이렇게. 시스템 종료도 해요. 어디 갔더라?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여기 사용자 전환이라는 말이 있네. 사용자 전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접속한 경우 있잖아요. 로그인 해갖고 사용자 계정 바꾸는 거 있단 말이야. 아빠가 컴퓨터를 틀어놨는데 엄마가 갑자기 엄마 계정으로 접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로그 오프하고 엄마 계정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아빠 거는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 아까. 그러면 연결을 끊는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여러분 실행 순서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엑셀은 엑셀대로 실행 걸어놓고 나서 파워포인트 합니까? 그럼 엑셀은 알아서 막 작업을 하고 파워포인트 하는 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엑셀은 틀어놓고 나서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나서 인터넷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가서 영화를 막 50개 60개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다른 작업 또 하잖아요. 병행 처리하잖아요.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윈도우에서는.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은 프린터에서 어떤 인쇄를 해라, 어떤 다음에 인쇄해라 하는 그 인쇄 순서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윈도우 자체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순서라는 개념은 없어요. 엑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면 그걸 끝이거든. 근데 엑셀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보기는 말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희 책의 보기가 예. 2번하고 3번 다르게 나왔는데. 요거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옛날 책의 옛날 문서고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바뀐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새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아, 그래. 옛날에는 새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새 프로그램 실행하는 건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는 뭐죠?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 예, 여기. 사용자에 가서 로그인을 연결을 끊겠다. 뭐 이런 거죠. 그 사용자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 그런 거지. 그러나 네 번째 보기는 똑같죠. 그렇죠. 그냥 그거를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데든 조각모음 실행도 거기 X라고 돼 있죠. 예, 왜냐면 조각모음 실행이 과거에는 조각모음 실행하면은 하얀색, 녹색, 빨간색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보여요 밑에. 그래서 현재 조각이 나 있구나. 그래서 얘들이 막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게 있었어요. XP까지는. 근데 윈도우 7로 가면서 조각모음 실행하면 지가 알아서 씩 실행하고 말아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제어판에는 키보드를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어판에 키보드 마우스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기능이,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도 키보드 마우스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번째 보기는 오른쪽 숫자판을,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마우스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냥 기능이 아니고.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범부 보기가 뭐야? 범주 보기인데 스펠을 틀렸네. 범주 보기에서 맞죠? 범주 보기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네. 아이, 이런 실수를 했네.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 안에 있겠죠? 하드웨어. 그럼 뭐 프린터라는 게 어디 있겠나? 어디 있지? 장치 및 프린터 여기 있네.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쩌라고? 개인 설정 장치 및 프린터. 첫 번째가 맞다 하는 거죠. 피코 처음에 밀리세컨드, 이거는 마이크로 세컨드죠. 10-6승은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유차처럼 생긴 거. 나노 세컨드는 10-9승입니다. 10-9승. 해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피코 세컨드, fem토 세컨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나노 기술로 들어가 있고요. 자, 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버스. 버스가 뭘까요? 버스. 전송 통로.
통로. 버스 타고 우리 어디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든 뭐든 뭐를 싣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어 나르는 거. 근데 버스가 뭐가 있냐면 내부, 외부, 확장 이렇게 버스가 있어요. 내부는 뭐냐면 CPU 내에서 움직이는 게 내부 버스예요. 그 다음에 CPU하고 다른 장치하고 연결하는 거, 주기억 장치하고 CPU하고 뭘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제 외부 버스로 연결을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별도로 케이블을 꽂아서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장 버스라 그래요. 확장 버스.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 그림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실려나요? 한번 보게 드릴게요. 자, 여기 CPU 꽂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뭐가 하나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무 커졌나? 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모리 꽂는 자리예요. 메모리 꽂는 자리. 그 다음에 가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시커먼 거. 아이씨, 보기가 싫으네. 요거 화려하게 되겠다. 요거 좀 봐야 되겠다.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걸 좀 볼게요. 요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세밀하게 보일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세로로 검었고 빨갛고 되어 있죠. 이게 메모리 연결하는 장치고요. 요게 CPU 꽂는 자리에요. CPU. 요거는 AMD CPU입니다. 인텔 CPU가 아니라 AMD CPU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빨간 게요. 이게 그래픽 카드 꽂히는 자리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안 꽂아도 업무는 다 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는 이유는 게임 때문에 해요. 특히 그래픽 카드가 두 개를 꽂힐 수 있는 거라면 게임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게이밍 에디터네. 뭐 여기 게이밍.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에서 메인보드로 들어간 전기 꽂는 자리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 하나, 둘. 이쪽에도 뭐가 지금 옆으로 꽂게끔 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거는 하드디스크, 뭐 DVD 이런 거 연결해주는 SATA 포트라 그래요. 그래서 요 왼쪽에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키보드, 마우스, USB 꽂는 자리예요. 자, 옆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옆면 잘 안 보인다. 아까 지금 보인 그래픽 카드 꽂 자리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게 옆면이죠. 여기 요거 이쪽에 옆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뒷면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USB 포트가 하나, 2.0 두 개고, 3.0 세 개고, 3.1 두 개고, 사운드 포트, 인터넷 포트, 모니터. 자체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게 세 개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에는 모니터를 세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놨죠? 이건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세 개가 있네요. 얘는 또. 이런 거는 게임용으로 보통 많이 써요. 게임용으로 많이 쓰고요. 메인보드가 아까 그게 가격이 뭐 16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메인보드도 비싼 거는 뭐 몇십만원짜리도 있고요. 볼까요? 190만원짜리도 있네요.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컴퓨터 용산 나가서 30만원 때문에 조립하는데, 이거 메인보드만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CPU 꽂는 자리가 여기 자리인데, 노란 자리. 여기 CPU 꽂는 자리예요. 근데 메모리 꽂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SATA 포트라고 불렸던 그 외장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 SSD를 연결해 주는데, 여기 4개, 이쪽에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옆에 이거는 이제 옆면이죠. 우리 뒷면. 그리고 얘는 지금 아까 그 메모리 꽂는 자리가 4개, 8개를 꽂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메모리도 많이 꽂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 메모리 8개 꽂고요.
여기 요거 사스네요. 사스는 뭐냐면요, 디지털 방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연결하는 사타 포트는 직렬 포트예요. 직렬 포트인데 여기 있는 건 더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서버용으로 쓰는 그런 모델인데, 예, 여기도 지금 6개가 있죠. 이건 사타고 이거는 사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USB 3.0 포트 뭐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면, 말이 컴퓨터지, 우리 PC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PC가 아니라 얘는 그냥 뭐 레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거기에는 메인부 CPU도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조립하려면 이래저래 따지고 한 1000만원 나올 것 같아요. 메인보드는 110만원이죠. CPU 300만원이면 벌써 40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스라는 그 장치에 붙은 하드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메모리 거기다 8기가 쓸 거예요? 4기가 아니잖아. 메모리 꽂는 게 8개인데 16기가 짜리면 8개 꽂아도 얼마예요? 128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자동차로 표현하면 탱크처럼 힘이 좋고 덤프트럭처럼 많이 싣고 경주형 자동차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천하무적이지 뭐. 마치 그 뭐 괴물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같은 그런 거죠 뭐. 근데 그 메인보드에 아까 CPU 꽂는 자리 있었고 메모리 꽂는 자리 있었잖아요. 그 CPU 내에서 뭐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 내부 버스, 그 다음에 아까 확장 버스 같은 거, 사타 포트나 사스 이런 거, 그 확장 버스 포트라 그래요. 그런데 그 버스로 뭐가 움직이냐 이거야. 첫째, 데이터가 움직여야죠. 제가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쫙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요? 이 데이터는 제 USB 메모리에 있고, 이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연결이 돼서 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오려고 봤더니 명령이 움직여야죠? 체어버스예요. 근데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행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하고 데이터하고 제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는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프로그램, 어드레스 버스 세 가지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량을 실행한다? 그럼 컴퓨터는 무조건 다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아량을 실행 파일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건 뭡니까? 중앙 컴퓨터가 지금 여기 있네. 중간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이건 강원 지점, 이거는 인천 지점, 부산 지점. 그럼 강원 지점에서는 또 속초 브랜치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1번은 뭐죠? 링 목걸이 구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땡. 3번이 버스. 가다가 실어 나르는 거야. 가다 내려주고 이렇게. 2번은 메쉬, 그물. 4번은 뭐예요? 추리 구조. 진법 나왔네요. 진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나왔었죠? 2의 보수에 의한 표현 방법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진법 변환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제 0, 1, 2, 3, 4, 5, 6 어디서 팔아먹었노?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이렇게 들어가는데 0, 1, 2, 3, 4 똑같아. 여기는요. 여기가 이제 문제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이 들어가는 거. 요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만. 그러니까 2, 4, 6, 8, 10 두 그게 아니라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32768, 뭐 65,536 하고 2의 제곱 배수, 2의 배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줄기살기로 외운 거죠. 이렇게 종이 조그만 종이표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다. 이게 13 그럼 뒤지. 예, 시험에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 클립보드. 클립보드라는 말이 윈도우 7으로 가면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윈도우 XP까지는 클립보드 표식이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했었는데, 즉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 이러잖아요. 그 복사하면 그게 클립보드라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게가 달려있는 판때기, 우리 연습장 꽂아놓고 연습 공부하던 거. 근데 이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고요. 껐다 키면 어떻게 될까요? 쉬워지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어떤 거를 꾹 눌러가지고 블럭 설정해서 복사 그러잖아요.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그게 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핸드폰 껐다 키면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 재사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범죄 예방. 컴퓨터 범죄 예방 하니까는 참 말이 어렵고 보기 싫어요. 예방에 가는 건 중요합니다. 방화벽 구성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너 왜 들어왔니? 라고 하기보다도 철조망을 치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다운로드 받은 거는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고요. 검사를 해야 돼요. 요즘 백신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검사를 해주는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드 시스템 같은 거요. 그런 거는 내가 동의를 하고 클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백신이 검사를 안 해요. 나한테 허락 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은 백신이 잡아주는데, 나한테 허락 받았잖아요. 제가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위에다가 쭉 상세하게 나열해 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 걸 안 하거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교묘하게 해놨어요. 윈도우즈 무슨 플랫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영화 다운로더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제거하면 되는데 훗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윈도우즈 플랫폼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2번하고 같은 말이잖아. 2번도 다운로드 받은 거고 3번도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게시판이든 어디든 간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제 강의 자료실에 보면 프로그램 자료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무료. 뭐 포토스케이프가 필요하다면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이걸 하라는 거지. 포토스케이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하세요 라는 거죠. 각종 뷰어들이 있단 말이야. 아래 한글 뷰어 이런 거. 뷰어라는 거는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면 힘드니까는 클릭하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편하잖아. 그러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밑에. 그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백신이 얘를 검사를 해요. 어라? 바이러스가 있네. 이렇게. 2003 버전이네? 요즘 2007 버전 쓰는데? 안 해야죠. 그렇죠? 옛날 거니까. 자, 다운로드 하면 안 되고요.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9번 모니터. 모니터는, 본래 모니터라는 말 뜻이 뭐예요? 예전에 컴퓨터에는 모니터는 말을 안 썼고요. 디스플레이라고 했었어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는 장치를 디스플레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컴퓨터 대형 시스템에 가면은요, 그 전산실 안에 들어가면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 관리자도 화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자가 쓰는 시스템을 콘솔이라 그래요. 콘솔.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라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 연결돼서 사용하는 단말기는 터미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터미널이란 뜻은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터미널이라 그래요.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에 가면은. 그러다가 PC란 개념이 나왔어요. PC는 혼자서 단말기를 쓰는 거고 터미널도 써야 되고 자기가 콘솔도 해야 되거든. 콘솔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반 사용자 따로 있고 관리자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콘솔이 따로 있고 터미널이 따로 있었는데 PC는 콘솔과 터미널의 개념을 섞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는 화면 장치라는 말을 안 하고 감시한다, 감시 감독한다는 뜻의 모니터라는 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모니터가 된 거지, 본래 모니터는 화면이 아니었죠.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PC는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니터라고 부르고, 대형 시스템에서는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출력 장치 하나인데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뭔가 보여줘야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닙니까? 감시 감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니터라는 말을 쓴 거죠. 자, 옛날에는 브라운관 CRT죠. 그 다음에 이제 LED, LCD, PDP. 근데 PDP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산이 이제 중단됐고, LED 지금 쓰는 거죠. 아주 조그만 꼬마 전구를 이용해서 쓰는 거.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면이 좋고 글자는 작아지고, 비디오 어댑터가 비디오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그래픽 카드. 얘가 성능이 좋아야 화면이 잘 나와요.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얘는 1920 해상도입니다. 1920 해상도예요. 그런데 UHD TV라고 있죠. UHD는 3860이에요. 3840, 1920의 2배. 그런데 이 컴퓨터 뒷면에다 꽂아가지고 UHD 모니터를 연결하면 1920밖에 안 나와요. UHD 영상을 보려면 UHD 영상을 지원하는 비디오 어댑터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걸 연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아무리 좋은 모니터도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있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pc.danawa.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다나와라고 줬나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VJ가. 예, 그래픽 카드가 뭐 12만원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3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1060이네요 1070은 좀 비싸고요. 1080은 보통 이렇게 비싸요. 1080 8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렇죠? 비싼 거는요, 놀라지 마세요. 1000만원이 넘어요. 이건 게임용은 아니고요, 영상 편집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화 제작할 때 그래픽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 컴퓨터 가지고는 영화 같은 거를 편집을 못해요. 이런 장치가 없으면 못합니다. 얘는 그런 용도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그래픽 카드는 게임용이고, 게임용인데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뭐 이거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다는 거는 기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니터가 동시에 3개까지 연결이 돼요. 얘는 모니터가 4개까지 연결이 되고요, 4K도 지원한대요. 근데 여러분 모니터 몇 개 쓰실 거예요? 댁에서 4개 쓰실 거 아니잖아. 3개만 써도 되잖아, 최대. 그럼 아까 이런 거 쓰면 되지. 예, 그러면 3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 보면 요렇게 연결 장치가 있어요. 하나, 둘, 3가지가 있죠. 여기다 모니터를 3개 꽂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가지 게임들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메모리가 7기가 속도예요. 우리 CPU는 3.5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얘도 메모리가 있거든요. 얘 DDR5예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CPU 속도는 3500인데 얘는 메모리가 7000이니까 더 빠르죠.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요 장치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이씨 그런 것만 보이냐? 이 안에는 이제 이게 GPU라고 해요. CPU처럼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이제 회로 장치죠. 이걸 봐서는 우린 잘 모르고요. 얘를 보면 돼. 여기가 이제 1번은 디스플레이 포트, 얘는 HDMI, 얘는 이제 일반 디지털 모니터. 우리 모니터는 뒷사람 모니터 돌아서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오른쪽 시커먼 거 비어 있죠? 시커먼 데 비어 있어요. 그 중간에 얇은 거는, 왼쪽에 있는 얇은 거는 파워고요. 중간에 넓적하게 작은 거 있죠? 그게 HDMI예요. 그게 HDMI 단자입니다. 그럼 HDMI 단자에다가 연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3번에 연결해서 아까 2번으로 빼낸 거예요. 우리는 3번은 없어요. 근데 본체가 3번으로 돼 있어요. 본체가. 그러니까 3번 본체에다가 연결해서 모니터는 2번식으로 빼낸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강의실 거는. 그럼 1번에다가 이제 뭐 UHD TV 모니터를 연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엄마는 컴퓨터 바꿔줘. 왜? EBS 뭐가 잘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EBS는요, 어떤 멍청한 컴퓨터도 다 돌아가요.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 그래? 알았어. 컴퓨터를 새로 바꿔줬는데 그래픽 카드를 안 꽂아놨네.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원활한 EBS 동영상 시청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 1060이 필요합니다. 1070이 필요합니다.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는 이런 거 빼고 그냥 본체를 어디서 사왔는데 30만 원대를 사온 거죠.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은 거를 사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은 집 나가죠. 알고 해줘야 돼요. 20번 19번 아까 그런 거고, 20번은 뭐냐면은 키오스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요 지하철 이런 데 가면은 정보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누르면 막 탁탁 화면도 나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옛날에 이제 쇼핑센터나 전시장에 가면 여기 이제 무슨 행사장에 어디 있는지 눌러보면 어디로 가세요 그런 것만 했었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거기서 다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UPS는 뭐냐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정전될 수 있잖아요. 정전되지 말라고 배터리 팩을 달아놔야 되거든. UP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UPS. 여기다가 제가 UPS를 검색해 볼까요? UPS 여기 있네요. 그렇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겁니다. 어떤 건 비싸고요. 어떤 건 싸고. 1000W, 이건 2700W, 500W. 500W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컴퓨터 한 500W 먹거든요. 그럼 얘만 쓰면 안 되겠네. 모니터까지 연결하면 500W 모자라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컴퓨터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UPS를 콘센트 꽂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정전이 된 거야. UPS가 배터리 팩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형광등은 꺼지고 다 꺼졌는데 본체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삑삑삑 신호음을 낼 거예요. 정전됐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 UPS입니다. UPS는 이런 시스템들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몇 시간이래? 그 말은 없네. 그쵸? 너비 높이는 나와 있는데 750A래. 그럼 전력 세네. 1kW, 3kW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 가정용 전기가 30A예요. 30A. 근데 750A거든.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가처럼 큰 거네. 근데 몇 시간을 얘가 견뎌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가 들어있는 전산실에는 발전기가 들어있어요. UPS보다는. 일단 UPS가 먼저 돌아가야 되고 정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종료를 못하니까는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게 막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엑셀 1번.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고, 도형은 하이퍼링크도 되고 매크로도 되죠. 단추는 매크로만 되죠. 하이퍼링크 안 되잖아요.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되잖아요. 매크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 이건 저번에 나왔던 문제네. 안 나왔었나요? 얘가 범위 1이고 얘가 범위 2예요. 범위 1, 범위 2. 근데 함수 안에다 쓰면은 1, 3, 2, 4니까는 개수가 4개예요. 얘네 평균은 얼마요? 합은 얼마요? 이게 나오는데 그냥 얘와 쟤를 더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저 두 개랑 더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끼리는 빼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곱해서 더하라는, 그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일 하나를 범위 1, 요건 범위 2, 요건 범위 3, 요건 범위 4 해서 각각 하나씩 잡아주면 각각 하나의 요소니까 는 범위 1 더하기 범위 2 더하기 범위 3 더하기 범위 4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두 개씩 그룹을 지어서 범위 이름을 정해주면은 연산자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해보니까는. 요 달러 빠지면 뭐가 되죠? 아, 달러를 니은으로 잘못 썼대요. 그럼 뭐예요? 니은 F5니까 이름이네? 셀 주소가 아니라 니은을 써버리면 달러 대신에 얘가 니은으로 들어갔대. 그 니은은 글자잖아. 그러면 2의 8번째 셀을 어느 셀 이름으로 나누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야? 야, 그 이름이 뭐니? 하고 에러가 난다. 그래. 밸류는 뭐라 그랬죠? 는 3 더하기 따옴표 열고 안녕 따옴표 닫고, 안녕이란 글자랑 3이랑 더하라고. 야, 어떻게 더해? 값이 안 돼. 에러가 나. 그래서 밸류 에러가 나고. 널은 뭐예요? 이쪽 영역하고 저쪽 영역을 겹쳐서 더하라 그랬거든. 겹친 영역이 어디냐? 겹친 영역만 더하라 그랬거든. 근데 겹친 영역이 없어. 엑셀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쪽하고 요쪽하고 해서 더하라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겹친 영역이잖아. 겹친 영역. 그러니까는 는 sum 해가지고 이쪽 영역하고 컴마하고 이렇게 블록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야, 잘못 썼다. 컴마를 모르고 잘못 썼다. 이렇게 블록 잡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A 영역하고 이 B 영역을, 얘는 겹치겠죠. 여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빈칸을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겹친 데가 여기잖아요. 얘네들만 합공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합공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는 썸 해가지고 이쪽하고 한 칸 띄우고 이쪽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겹친 데가 없잖아. 뭐라 그래? 야, 겹친 데가 없어. 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의 목표값을 15만원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18만원이 아니라. 그럼 이때 수식은 뭐예요? 판매 가격이죠? 뒤에 네 번째 셀이잖아요. 뒤에 네 번째 셀을 18만원인데 15만원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요? 단가를 바꾸든 수량을 바꾸면 알아서 판매 금액이 15만원 되겠죠. 그렇죠? 이때 수식 셀에는 뭐가 들어간다? 뒤에 네 번째가 수식이지. 그냥 이 15만원을 뭐로 바꿀 거냐? 18만원 15만원을 바꿀 거다 이거죠. 그 자리가 수식이다. 매크로는 마우스 동작도 기록이 되고 키보드 동작도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 잡아서 이쪽에 있는 거를 는 썸 해가지고 하고 자동 채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는 거는 마우스 동작이고 는 썸 하고 쓰는 거는 키보드 동작이고 매크로 다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안 돼. 여기가 할까? 아니야. 여기가 할까? 이거를 하면 어떨까? 아니야.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기록이 안 돼요.
여기서 뭐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딱 클릭했잖아요. 이 클릭하는 건 기록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기록이 안 되고. 텍스트 나누기. 우리 나누기 할 때 구분기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여러 가지 다 지정해주면 여러 가지로 나랑 실행이 되죠. 실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되죠. 그 다음에 매크로. RTM이 뭐예요? Alt-M이 뭐야? Alt-M은 아무런 메뉴가 아닌데?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목록 상자가 뜨고요. 매크로 기록을 본다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얘는 명령이 없어요. RTM이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자, 여기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까? 28번은 보통 하나하고 우수투 하나, 두 가지죠. 회색으로 보이는 게 시나리오잖아요. 현재 값은 아니잖아. 근데 현재값 보통 우수 세 가지라고 써 있죠. 틀렸네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1분기 그대로 있는데 레이블이 올라갔네. 눈금선이 사라졌죠? 최저값이 만으로 갔어요. 그렇죠? 10만이라고 교차축 값이 뭐예요? 10만을 만약에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10만보다 작은 애들은 밑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는 만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올라갔잖아요. 교차축 값이 만이에요. 10만을 하면 69만 2천원은 올라가고 나머지 세 가지는 내려가요. 막대 그래프가. 교차축 값이 그 뜻이에요. 10만을 기준으로 큰 애들은 올라가고 작은 애들은 내려가는 게 교차축 값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 X값이 만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연습했던 것 중에 차트 문제를 한번 잠깐 열어서 볼게요. 15번 문제가 차트인가? 아, 이 매크로였구나. 16번이 차트구나. 자, 이런 차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말고 이거를 볼까? 이걸 볼게요. 그럼 제가 20을 기준으로 한번 20이 아니라 25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3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교차축 값을 30을 정해주잖아요. 30으로 30보다 작은 애는 내려가고 30보다 큰 애는 올라가요. 이게 교차축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보통 0을 기준으로 하거든. 근데 커트라인 같은 거를 볼 때는 커트라인 60이다 그럼 60을 딱 정해놓고 보면 올라간 애들은 합격, 내려간 애들은 떨어진 거지 뭐. 그렇게 보기 수월한 거죠.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 개수의 개수 세는 거 카운트 A네.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걸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만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가 틀린 거죠. 예. 마지막 몇 개, 10문제 좀 더 풀고 갈게요. 31번 20에서 1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10 나올래나요? 20이 다운표에 들어갔지만 숫자 아닙니까? 20에서 10 빼면 10이고 이건 뭐예요? 12월 20, 12월 10일이죠. 12월 20, 12월 10 얘는 뭐예요? 20분의 12 10분의 6 0.6 얘는 1.2 0.6에서 1.2 마이너스 0.6 나오겠네. 요거는 날짜, 이건 날짜고 다운편에 들어가면 날짜고 우리가 보통 숫자를 쓸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5 빼기 3 이렇게 아니면 5 슬래시 3 이렇게 6 그럼 5월 6일 되거든.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쓰거든. 빼기를 써도 날짜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이거는 분수식이 되는 거예요. 분수식. 히트탭 눈금선 항목을 선택 표시하면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셀 구분선이 인쇄되는 거죠.
눈금선을 체크했잖아. 자, 얘를 인쇄하려고 그래요. 인쇄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셀 눈금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잖아요.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금선. 근데 체크했는데 그 인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구문선이 보여야지. 숨기기는 뭐예요? 어디 가서 숨겨? 이거 어디 숨기기지? 요거 통으로 숨겨줘요. 우리가 워크시트를 숨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워크시트 숨길 때는 오른쪽 가서 얘를 숨기기, 그러면 워크시트가 숨기되는 거죠. 이 파일 자체를 숨길 때 쓰는 거예요. 파일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뭐라 그래? 엑셀만 틀어놓고 어디 갔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가서 보니까 숨기기 취소할 수가 있어. 어라, 요거 봐라, 숨겨놓은 거 있네, 이거지.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게 뭐야? 볼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고 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기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다. 워크시트만 숨기는 거 아니에요. 보기 중에 뭐뭐만 그랬네. 뭐뭐만. 그래서 틀린 것도 있고요. 보기를 만드는 시험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잘 써요. 자,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그 이름 상자에는 이 공백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시트 이름이나 파일명에는 다 이 공백이 들어가죠. 그건 틀린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상위 5명까지 추출하래요. 랭크.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토익 점수에 대해서 작거나 같으면 이게 지금 옳은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현재 네 순위 790 네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참 아니면 거짓이 나와요.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면 요 토익이라는 참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뭐냐면 제일 다섯 번째로 큰 거를 출력해라 얘기 나왔죠. 이거는 조건이 안 맞는 거고요. 얘처럼 3번이나 1번처럼 어떤 값이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냐 이러거냐 저거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은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참 아니면 거짓. 그러면 이 토익이라는 글자, 성명이라는 글자, 학과명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 안 써도 되고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서 그냥 점수라고 써도 되고 우리말로 토익 점수라고 써도 되고. 이건 우리 했었을 텐데 조건 쓸 때 했었어요. 조건 쓸 때 했었다고. 실습할 때 했었어. 3번이 답이다 하는 거. 전기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에 가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완만한 선 이런 거지 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곡선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거. 많이 해본 사람들은 뭐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죠? 오른쪽에서 5글자가 뭐예요? PUTER 맞나요? 맞네. PUTER 25의 루트값 얼마예요? 5네. 5.96을 반을 소점에 잘라보니까 5가 나오고요. 6이 5보다 작냐? 아니죠. false죠. 6이 5보다 작네. 아니죠. 6이 5보다 크지. 거짓말이잖아. 7이 5보다 크냐? 이건 맞죠. 근데 일단 첫 번째가 거짓말이잖아. end는 뭐예요? 참말이 나오면 그 다음 걸 물어보지만 거짓말이 나오면 무조건 땡 하고 false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true가 아니라 false지. 그럼 반대였으면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7.5가 먼저 나왔으면 네. 참인데 얘는 거짓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인데, 만약에 7.5가 먼저 나왔으면 참이니까 6.5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러는 가요. 그러나 처음에 6.5가 6이 5보다 작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5보다 크냐를 안 간다고. 물어보러 안 간다고. end는 참일 때만 참인데 거짓이 나오는 순간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이하를 안 물어봐요.
엑셀 입장에서는 하여튼 거짓말이니까 false라고 뜨겠지. true는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8시 5분이야? 아니면 8분 5초야? 8시 5분이죠? 이걸 8분 5초라고 보진 않잖아. 우리가 입력을 8:5라고 쓰면 8시 5분이라고 하는 거죠. 8시 5분. 그 다음에 초를 넣어주는 거잖아. 콜론하고 얼마 초를 써주잖아요. 시분 초를 쓰는데 초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08시 05분 00초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00시 08분 05초가 됐으니까 틀린 말이고. 각 흐름에 대해서 변화, 경향 파악하는 건 꺾은선이 제일 좋죠. 추세를 보기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1학년 1번 1번인데 그러면 자동체육에 하면 제일 끝번호만 움직입니다. 끝번호 004번만 움직여. 1학년 이렇게 4학년 4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4학년 1번 1번이냐 1학년 4반 1번이냐 1학년 1반 4반이냐 아니면 4학년 4반 4번이냐 하는 건데 끝에 숫자만 간다. 자, 요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